안녕하세요. 큐비디 GMP입니다. 통계학 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확률은 무조건 양수이거나 0입니다. 확률이 0이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100%다 라고 하면 그 확률은 1입니다. 표본 공간의 확률의 합계도 그래서 1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확률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대문자 x로 씁니다. 확률 변수는 시행의 수치 결과로 정의합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하면 이렇습니다. 이 동전 던지기의 경우 이런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소문자 x 값을 가질 확률은 probability x, 대문자 x는 소문자 x 또는 간단히 px 이렇게 씁니다. 확률 변수를 시행의 수치 결과로 정의하니까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의 결과로 둘 다 뒤가 나오는 결과가 확률 변수 x는 0이고 이것의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런 표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 확률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x의 각 값에 대해 높이가 px인 막대를 그리면 됩니다. 이 막대들의 전체 넓이는 1입니다. 각 막대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px이므로 전체 면적은 모든 결과의 확률의 합, 즉 1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y축의 값이 좀 잘렸는데 보시면 여기가 4분의 1, 0.25가 되고 여기가 0.5가 됩니다. 그래서 0.25 곱하기 요게 1이라고 하고요. 1 더하기 0.5 곱하기 1 더하기 0.25 곱하기 1 해서 요 넓이가 1이 됩니다. 사실 두 개의 동전 던지기를 몇 번 해서는 그 결과가 앞에서 말한 확률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무한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확률에 수렴하게 됩니다. 무한히 많이 했을 때의 모집단의 평균은 그리스 문자 뮤로 표시를 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모집단 내 샘플링 데이터의 경우 평균은 x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소문자 s로 나타냅니다. 앞에 얘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이산과 연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산이라면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처럼 나오는 결과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이나 2가 나올 수 있지만 1.5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연속이라면 각 사건의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판을 12등분하여 돌린 다음에 바늘을 던져 한 시선에 맞추는 확률은 이론적으로는 0입니다. 그러나 12시부터 1시 사이에 맞출 확률은 12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 y는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라고 합니다. 모든 연속 확률 변수는 자신만의 확률 밀도를 갖습니다. 확률이 x 값이 a하고
B 사이인 그런 확률일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요 확률 밀도하고 X축의 AB하고의 그 면적, 다시 말해서 요 면적이 A하고 B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확률 분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우선 이산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의 예인데 이것의 특징은 가능한 결과가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전 던지기에서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고 축구 경기에서는 승리 아니면 패배, 그리고 시험에서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적합, 부적합만 있는 시행을 계속 반복하면 이것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각 시행의 결과는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성공 확률 P는 시행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시행은 독립입니다. 지금 동전을 던진다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던지는 동전 던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의 결과는 그 이후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 즉 확률이 0.5일 경우에 이항 분포는 완전 대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의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이항 분포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완전히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동전 6개가 아니라 100만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아주 넓고 낮은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평균이 0이 되도록 옮기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X축 방향으로는 압축하고 Y축 방향으로 늘리면 대칭적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그 넓은 앞에서 보신 요 넓은 이 히스토그램을 X축 방향으로 압축을 하고 Y축 방향으로 쭉 끌어당기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요약을 하면 확률이 0.5인, P가 0.5인 이항 분포를 정규화하면 중심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면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하게 된다. 표준 정규 분포로 비슷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늘리거나 이동시키면 평균과 분산이 상이한 여러 가지 정규 분포를 얻습니다. 정규 분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처럼 나타냅니다.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식을 엑셀에다가 넣어서 만들면 이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린 거고요. 이것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종 모양의 분포입니다. 아래에 예시한 두 개의 정규 분포에서 빗금친 부분은 표준 편차 이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이 그래프의 각 중앙을 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 평균으로부터 그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까지가 표준 편차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아, 표준, 어, 표준 편차 이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는 좁은데 평균에서 표준 편차 사이까지 거리가 좁은데 이건 좀 넓은 걸 보실 수 있죠. 예.
이것은 표시 편차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는 이 막대 그래프가 있죠. 막대 그래프가 이제 어, 이항분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이 막대 그래프가 대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항분포의 n수가 여기서는 2인데 이 n수를 20으로 늘리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지면 비대칭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n이 커지면 대칭이 된다. n이 커지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자연 속에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증권 시장의 변동, 학생들의 키, 대입 시험 점수 등 모두가 서로 다른 효과들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키는 유전, 영양, 질병 등의 영향이 집적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영향을 종합하면 정규분포가 됩니다. 이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것, 그리고 정규분포가 어떻게 생겼고, n이 많아지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